오늘은 기미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 유튜브에는 다양한 피부 고민들을 영상에서 다루지만요. 제가 가장 자신 있어 하고 자랑할 수 있는 분야는 바로 색소입니다. 그 계기가 된 게 사실 기미였어요. 제가 초창기에 페이닥터로 다녔던 병원에서는 하루 일과 중 절반이 레이저 토닝일 정도로 토닝 시술이 많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미가 너무 치료가 안 되니까 원래 치료라는 게 안 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기가 생겨서 기미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논문도 찾아보고 샤워를 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색소로 유명한 병원에서 일하면서 거기서 또 배우고 그 후로도 저만의 방법을 찾아서 기미 치료에 자신이 생겼죠. 그래서 딱 치료됐을 때 느끼는 기쁨과 짜릿함 때문에 색소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색소의 꽃은 단연코 저는 기미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미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색소 치료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얼굴에 기미가 안 보인다고 안심할 수가 없는 게 기미도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기미가 없는 것 같더라도 잡티 제거하다가 숨겨진 게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색소를 치료하려면 기미를 컨트롤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미가 치료가 어렵기도 하고 완치라는 게 불가능한 색소이기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분명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만 잘해주신다면 그 좋아진 상태를 오래 갖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타 병원에서 잘 해결되지 않았거나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도 치료를 많이 해드렸는데요.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 위주로 오늘 풀어볼게요. 먼저 기미가 뭔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얼굴에 색소가 생기면 딱 3가지로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기미, 잡티, 검버섯. 그래서 기미인 줄 알고 오시는 분들 중에 기미가 아닌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기미의 가장 큰 특징이 대칭이라는 점입니다. 모양이 꼭 100% 같을 필요는 없지만요. 양쪽에 비슷한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 앞볼에 있다면 양쪽 앞볼, 눈가에 있다면 양쪽 눈가, 이렇게요. 이마나 콧등에 있다면 얼굴 중심선을 기준으로 대칭 모양으로 있어요. 그 다음 특징은 모양이 동글동글한 게 아니라 색칠한 것 같은 넓은 면적이라는 거예요. 보통 동글동글한 색소들은 크기가 작기 때문에 흑자나 후천성 오타모반, 주근깨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기미는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넓게 붙이란 것과 같은 색소, 이게 중요한 감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보통 앞볼과 옆볼, 눈 주변, 관자 이렇게 생기고 흔치 않게 턱선이나 이마에 생기기도 해요. 그렇다면 기미가 생기는 원인을 알아야 재발을 막을 수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는 게 첫째, 여성 호르몬, 둘째, 자외선이에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거론되는 이유는 기미 환자의 남녀 비율 중에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임신 때 기미가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출산하고 나서 기미가 가라앉는 경향이 있어요. 또한 100%는 아니지만 폐경하고 나서 기미가 옅어지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현재 가설은 에스트로겐이 특정 부의 멜라닌 세포들을 자극을 해서 기미가 생기는 게 아닌가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기되고 있는 게 기미가 광노화의 일종이라는 주장입니다. 광노화라는 게 자외선 노출에 누적이 되어서 피부가 늙게 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기미 부위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았을 때 광노화 피부 소견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표피와 진피 사이에 있는 기저막, 그러니까 베리어가 허물어져 있어서 표피에만 있어야 할 멜라닌 색소들이 진피층까지 침범해 있고요. 둘째, 멜라닌 세포 주변에 혈관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셋째, 진피층에 정상적으로 있어야 할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감소되고 이상한 엘라스틴이 그 자리를 메꾸고 있는 일명 일광탄력 섬유층이 존재합니다. 결론은 자외선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기미가 악화돼요. 하나 다행인 건 자외선 차단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크림은 기미가 있으신 분들 모두 SPF 30 이상으로 꼭 챙겨 바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기미 치료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기미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원장님의 실력이라고 봐요. 물론 치료받으시는 분의 의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레이저 간격을 잘 지켜줘야 하고 레이저 후 관리도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아오실 정도면 잘 따라와 주실 거라는 전제 하에선
결국 원장님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계를 보고 방문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는 기계를 선택하는 것도 결국 원장님이기 때문에 이것도 원장님의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기계가 비쌀수록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나가기도 하고 높은 출력을 자랑하지만요. 어느 정도 이상의 사양이면 이 기계를 사용했을 때 어느 정도의 결과가 예측이 되는지 알 수 있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원장님의 실력이겠죠? 치료 방법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레이저 토닝입니다. 레이저 토닝의 핵심은 에너지 조절인데요. 약하게 쏘면 멜라닌 색소가 부서지지 않고 세게 쏘면 멜라닌 세포가 화가 나서 색소를 더 많이 만들거나 아예 없어져서 저색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적당한 에너지를 찾는 게 포인트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를 찾으면 되지 않냐고 하실 수 있는데 그게 말처럼 간단하지가 않은 게 약한 거랑 센 거랑 종이 한 장 차이일 경우가 많아요. 또한 지난번에 썼던 에너지가 이번에는 효과가 없을 수도 또는 과할 수도 있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높낮이를 조절해야 합니다. 시술 받는 분의 후 관리도 중요합니다. 자외선 차단 잘해주셔야 해요. 아무리 열심히 레이저를 조사해도 자외선이 차단 안 되면 호전 속도가 굉장히 더딥니다. 특히 골프나 해양 스포츠 즐기시는 분들은 야외에 장시간 계시기 때문에 더더욱 신경 쓰셔야 해요. 그 외에도 보습 잘해주시면 레이저하고 피부가 회복되는데 도움이 되고요. 필링이나 마사지 기기와 같은 자극이 강한 홈케어를 하시다가는 도루묵이 될 수 있으니 피해주세요. 기미를 치료하는 건 원장님과 치료받는 분의 합작품이에요. 따라서 자외선 차단과 같은 생활습관 개선이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차라리 받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기미를 치료하는데 돈도 돈이지만 1, 2주 간격으로 꾸준히 내원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할애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투자했는데 결과가 시원찮으면 참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치료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병원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잘 관리해야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레이저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실제로 색소 치료는 가을, 겨울이 성수기입니다. 하지만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낸다면 사계절 언제 받으셔도 큰 상관없습니다. 오늘 기미에 대해서 다뤄보았는데요. 기미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시고 잘하는 병원 수소문하셔서 꼭 치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만족감은 상상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집에서 기미 관리하는 홈케어에 대해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상 피부 알려주는 의사 언니 이영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